자, 고전 3문 8강의 138쪽입니다. 뭐 할 거냐면 우리 미상 선생의 소현성록입니다. 여기고요. 올해 EBS에 처음 나왔고요. 3대에 걸쳐 쓴 거고요. 겁내게 깁니다. 엄청 길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길어. 돌아버리겠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일단 전체 내용을 한번 해볼게요. 전체 내용을 한번 해보자. 3대에 걸쳐서 나왔는데, 우리 책에는 뭐 어디 갔냐면, 3대에 걸쳤는데 3대에 해당되는 게 나왔어요. 3대 누구냐면 운성이라는 애하고 그 공주랑 이렇게 갈등을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그러면 EBS 시험은 안 나올 테니까 내용도 길어서 어디에 나올지도 모르고요. 이것도 흔치도 않은 거여서 안 나올 건데 또 혹시 나올지도 모르니까 또 한번 해보자. 1대부터 가볼게요. 자, 1대에는요 누가 있냐면 소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씨입니다. 얘가 2대야. 얘가 2대 소현성이. 그래서 소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소광이라는 사람은요 관직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소처사라고도 부릅니다. 처사라는 건 시골에서 크다란 벼슬 없이 지내는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광의 부인이 있는데 얘가 양씨입니다. 근데 양씨가 있는데 양씨. 근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황후 들어봤죠? 황제의 부인을 황후라고 그러죠? 태후는요? 엄마. 그렇죠. 그 위에 엄마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2대니까 그 위니까 얘가 바로 태부인입니다. 얘가 태황후. 태황후 하면 얘를 얘기합니다. 엄마. 태황후. 또는 태부인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라고 해도 태부인 뭐 상관없어. 태황후, 태부인. 하자. 그냥 이렇게 하자. 그냥. 자, 그리고 나서 요 둘 사이에서 이제 태어난 애가 있어야겠죠. 그죠? 일남 2녀입니다. 일남 2녀. 그래서 월영이라는 여자애가 첫째 딸로 태어나고 내용은 길어요. 그 다음에 교영이라는 애가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셋째가 바로 뭐냐면 현성입니다. 현성이가 여기에 태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소설은요 가부장적 질서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 가부장적 질서를 어기면 임금의 딸이라도 어쩔 수 없다, 혼나야 한다, 이런 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최우선이 뭐냐면 가부장적 질서입니다. 가부장적 질서. 자, 그래서 내용이 다 그런 식입니다. 가부장적 질서를 가장 잘 따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양씨, 그 다음 우리의 주인공 현성이 가부장적 질서를 가장 잘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교영이라는 애는 시집을 갑니다. 그런데 이 집안이 유배를 갑니다. 그래서 쫄딱 망해요. 집안 전체가 완전히 쫄딱 망해요. 근데 이 교영이가 유배지에 가겠지. 유배지에 따라갔을 거 아니야. 유배지에 갔는데 거기에서 만납니다. 뭘 만나겠어? 유배지에 가서 남자를 만나요. 그래서 거기서 남자를 사귀입니다. 걔가 이제 유장이라는 남자인데요. 걔를 사귀입니다. 특이한 애죠. 그죠? 얘는 유배지에서 집안이 망했는데 유배지로 가서 어떻게 해서 남자친구를 사귀어요. 유장이라는 남자와 동침합니다. 유장과 사랑을 나눕니다. 사랑을 나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 이제 유배에서 풀려나면 어떻게 해서 그 집안, 남자 집안 완전히 쫄딱 망했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 자기 본가로 갈 거 아니냐? 그래 왔어요. 그랬더니 양씨가 봤더니 딸이 왔구나 라고 했는데 장유가 뒤따라오는 거야. 저 남자는 누구냐? 나 이번에 장유 사람 이름이야. 유장. 장유 헷갈려. 유장이 저번에 사귀었던 애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이 미친애를 다 봤나 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얘는 아까 가부장적 질서를 가장 중시한다고 그랬잖아. 옛날에 가부장적 질서에서 여자는 한 명의 남편만을 모시게 되는 거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2명을 모시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엄마가 딸에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사약을 줍니다. 죽어라. 그래서 사약을 먹여서 교영은 죽습니다. 이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가부장적 질서가 세상 가장 우선시됩니다. 여기에서의 어떤 윤리에서 가장 상위야. 그래서 얘는 바로 가부장적
가부장적 질서, 유교적인 가부장적 질서가 바로 윤리의 최상입니다. 윤리의 최상위. 가장 위에 존재하는 것이 요놈입니다. 자, 요런 얘기가 있었고요. 다음 이제 현성이 얘기 한번 해보자. 소강이라는 사람은 의외로 간단히 그냥 아기를 낳고 죽어요. 그러니까 셋째가 태어나서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 어떻게 해서 소강은 바로 죽어요. 그걸 우리는 아빠가 죽고 엄마는 임신한 상태고 아빠가 죽었어. 뭐라 그래요? 그걸 유복자라고 하죠. 유복자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빠 죽고 나서 이제 누가 키워? 가부장적 질서를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양씨 밑에서 큽니다. 그러니까 현성도 가부장적 질서를 가장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얘도 가부장적 질서, 가부장적 윤리를 가장 강하게 인식하고 있고요. 현성이도 가부장적 질서, 가부장적 윤리를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는 애입니다. 그 엄마한테서 컸으니까. 자, 얘는 부인이 3명 있습니다. 자, 일단 화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의 요씨. 하필이면 또 요씨죠. 그죠? 그 다음에 석씨.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야, 요씨가 있고, 요씨가 아니라 여씨구나. 그래야지 여운이 있겠죠. 아빠가 나와야 되겠다. 여씨. 자, 문제는 가장 나쁜 애가 얘입니다. 얘가 가장 부정적인 인물입니다. 자, 일단 화씨와 현성 밑에서 오남 2녀가 태어납니다. 그건 나중 일. 그죠? 저는 여기다 초점을 더 볼게요. 여기 중간 2대에다 초점을 더 볼게요. 자, 여씨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혼을 맺습니다. 사혼이라는 건 뭐냐면 사례 품할 때 사자, 혼례를 사례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정략 결혼을 합니다. 누구냐면 여씨 위에 아빠가 있죠. 바로 뭐냐면 여운이라는 아빠가 있어요. 이 아빠는 벼슬에 있는데 이거야 현성이가 관직에 높다니까 얘가 승상의 자리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승상이 되니까 어떻게 써? 벼슬이 높으니까 그거를 정략 결혼을 시킨 거야. 그래서 황제를 압박합니다. 황제한테 내 딸이 있는데 쟤랑 결혼 좀 시켜야겠어요 라고 압박을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임금이 야, 너 엄마 너 아들 있지? 네, 결혼시켜 이 새끼야. 그래서 결혼한 거야. 자, 이런 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우는 뭘 믿냐면 무속신앙에 빠져요. 무속신앙에 빠져서 항상 굿하고 뭐 이런 걸 막 좋아합니다. 오호, 이거 특이하네, 이거. 요즘 세상에 비슷한 애가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얘는 또 어떤 일을 하냐면, 개용단이라고 해서요. 개용단이라는 건 고칠 개자, 용, 얼굴입니다. 얼굴을 고치는 단. 그래서 약입니다. 얼굴을 고치는 약이야. 이거 많이 비슷하다, 이거. 얼굴을 고치는 약이 있어서 얘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떡하냐면 화씨가 제1부인이니까 얘가 여씨가 3번째 부인입니다. 화씨, 석씨, 여씨 이렇게거든요. 근데 이게 3번째 들어오니까 사랑을 받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첩첩간에 갈등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까 했더니 이거야. 내가 아주 남편에게 잘을 해서 사랑받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방법 뭐 있어? 다른 옆에 있는 애들이 악독한 짓을 하면, 아주 험악한 짓을 하면 가만히 있어도 내가 사랑받겠지. 그래서 얘가 개홍단을 먹습니다. 개홍단을 먹어서 뭐로 변신하냐면 석씨로 변신합니다. 얼굴이 짱 변해요. 그래서 뭐냐면 온갖 야한 행동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유교적인 질서에 머리에 꽉 박혀있던 현성이는 어떻게 해요? 이거 개 까졌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거 잘 먹히는데 다시 개홍단을 먹어요. 그래서 어디 갔어? 화씨로 변신. 화씨로 변신해서 또 역시 온갖 일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현성이 봤을 때는 이렇게 까진 여자들이 많아 막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멀리하게 돼요. 그러다 우연찮게 개용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현성이 야이씨 이런 썩을 놈 해서 쫓아냅니다. 개용단을 먹고 이씨 나를 속였어? 뭐 이런 거겠죠. 그러면 이제 여씨라는 놈은 부정적인 놈은 분명하네. 자, 그러면 여씨는 얘한테 개용단 먹고 모해. 그죠? 모함하여 해로움을 입히는 거. 여씨는 개용단을 먹고 어떻게 해서 다시 얘도 모해. 그죠?
모함하여 해로움을 익히는 거야. 현성이가 여시를 쫓아내는데 요 개홍담 먹은 일 요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얼마나 대단하냐면 나쁜 여자가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시어머니 밥에다가 약을 탑니다. 그래서 여보 밥에 독을 타요. 밥에 독을 타서 물론 죽이지 못했습니다만 걸려요. 독을 타요. 이 정도는 돼야 나쁜 놈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쫓겨나는 겁니다. 개홍담 먹고 지랄하더니 이제 독까지 탔네. 그래서 내쫓아버리는 거야. 그랬더니 누가 빡쳐? 아들 없어. 감히 내 딸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감히 내 딸을. 그래서 여운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이놈을 황제에게 모함을 합니다. 누굴 모함할까요? 현성을 모함하죠. 제가 아주 나쁜 놈이에요 했더니 황제가 얘를 어디로 보내겠어요? 유배를 보내겠죠. 그래서 유배지가 아니라 변방으로 보냅니다. 승상의 자리까지 올라가니까 유배는 그렇고 변방의 자리를 올려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 강주는 이제 변방인가 봐요. 안찰사로 보냅니다. 그런데 될 놈은 되죠? 거기 갔더니 갑자기 뭐야? 적들이 들어왔네? 가자마자 적이 들어오네? 아이고 없애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공을 세워요. 세우고 복귀를 다시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요게 이제 2대에 걸친 얘기들이 쫙 실려있고, 자, 현성과 여기 이제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위씨 현성의 현성하면 안 되겠다. 현성은 화씨이고 현성과 화씨 밑으로 태어나는 애가 한 5남 2녀 정도 되는데 다 기록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우리 EBS에서 나오는 애가 누구냐면 운경이가 여기 나옵니다. 운경이가 나옵니다. 운경이가 이제 첫째 아들이고요. 운경. 그 다음에 뭐 우리 책엔 안 나오지만 뭐 운명이라는 애들도 나오긴 합니다. 다 남자고요. 나오고 이런 애들만 슬쩍 보고 그 다음에 어딨어? 석씨 밑으로도 역시 여기 석씨 밑으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석씨하고 현성과 석씨 밑에 이렇게 볼게요. 현성과 석씨 밑으로 해서 여기도 다시 오남입니다. 오남 3녀야. 그러니까 뭐야 한평생 얘는 계속 애 만난 거야. 그죠? 오남 3녀. 그러니까 뭐야 8년이니까 9년이죠. 한 10년은 애 만난 거야. 여기서 우리 EBS에 나오는 운성이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운성이가 나오고 뭐 운숙이 남자입니다. 그 다음에 수빙이 뭐 어떻게 이래도 막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초점을 두는 건 여기 요건 우리 EBS가 나오는 집은 운성이가 나오는 지점입니다. 운성이. 자, 운성이는 원래 누구랑 하냐면 누구랑 결혼하는 운성을 좀 떼어볼게요. 요 밑에 거 여기 안 나와서 일로 온 거야. 운성이는 첫 번째 부인이 뭐냐면 형씨입니다. 형씨 부인이 첫 번째 부인입니다. 그런데 운성이는요 8살 때 천자문을 띈 건 기본이고요. 병법서까지 완전히 띱니다. 손자병법 같은 병법서도 다 띄어요. 그러니까 명현공주라고 합니다. 황실의 자제야. 명현공주가 공부 잘하는 애들 와봐. 그래서 싹 씁니다. 시 쓰고 막 하래요. 그러다가 어떡하냐면 이렇게 구슬을 가지고 딱 슉 던집니다. 슉 던졌더니 운성이 앞에 뚝 떨어진 거야. 너 내 거.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보통 뭐 사랑으로 결혼을 한다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집안끼리 결혼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쥐가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써요? 이 운성이라는 애들도 어떻게 써요? 이렇게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살아온 것을 들었잖아. 그걸 배우니까 양씨, 현성, 운성이 모두 다 가부장적 질서가 있단 말이야? 어디 여자가 감히 남자를 선택하지? 이게 또 빡친 거야. 그래서 어떻게 써요? 이제 명현공주와 멀어집니다. 그러면서 명현공주가 이제 첩이야. 요하첩인데 얘가 나쁜 놈이겠지. 자, 그래서 운성이가 형씨를 데리고 내가 저기 명현공주라는 애를 있는데 걔가
나중에 오자마자 얘를 밀어내고 얘가 1분이 됩니다. 내가 제일 왜 싫어하냐면 쥐가 뭔데 남자를 선택해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걸 명현공주가 들었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난리를 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쓸게. 어디다 쓰지? 여기다 쓰지? 명현공주. 요 상태니까 어떻게 써요? 난리를 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욕을 합니다. 자, 얘한테 욕하는 건 기본. 이건 뭐 부부간에 욕할 수 있는 거 뭐 그렇다고 치자. 이 정도는 나쁜 여자가 안 되지. 이 정도 갖고는 안 되지. 그래서 어디로 가요? 어디가? 여기 어딨어? 여기 시어머니죠. 그죠? 운성의 엄마니까 시어머니잖아. 시어머니한테 욕합니다. 이런 이씨 하면서 욕합니다. 저걸 아들이랑 낳고 이런 이씨 욕합니다. 이 정도에도 나쁜 여자는 아닙니다. 이 정도는 아니야. 좀 더 합니다. 이제 시어머니를 욕하고요. 그 다음에 시할머니, 양씨에게도 욕합니다. 아이고, 이런 멈추지 않아요. 누구한테 이제 시아버지, 에이, 뒤져봐라! 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이제 시아버지는요, 욕이 아니고요, 죽어라 합니다. 죽어라! 라고 하면서 막 소리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 개판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 가부장적 질서에 아주 딱 부러지는 사람이 누구야? 소현성이죠? 그러니까 현성과 어떻게 써요? 이제 충돌하겠죠. 그죠? 명현공주가 충돌한다라는 얘기가 우리 EBS에 실린 거야. 그러면 현성에는 가부장적 질서 또는 효 이런 개념이 아예 없는 거죠. 명현공주가. 그지? 그 다음 얘는 뭘 중시하면 가부장적 질서를 고민하고 유교적인 효 이런 걸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얘는 황실의 지위입니다. 감히 내가 공주인데 어디 요 둘에서 강하게 부딪힙니다. 그런데 현성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아까 했잖아. 처음 시작할 때 가부장적 질서가 황실의 권위보다 더 앞선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냐면 현성은 가볍게 얘를 어떻게 써요? 사약. 그죠? 죽이고자 합니다. 아직 내리진 않아. 죽이고자 해요. 그랬더니 임금이 어떻게 하겠어? 얘가 최고 승상이니까 임금 바로 밑에 이 지위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게 말립니다. 그런 나쁜 짓을 했다니 벌을 주세요. 벌을 줘. 그래서 이 승상의 체면을 차려주는 거야. 근데 조금 좀 살려주면 안 될까? 이렇게 이제 합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난리칩니다. 왜냐면 그렇게 악행을 했는데 어떻게 이 나라의 기강이 살겠느냐.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거의 죽게 됩니다. 그때 누가 오냐면 양씨가. 현성이는 가부장적인 효 이런 걸 중시한다고 그랬죠. 엄마가 얘기하니까 안 들을 수가 없죠.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야, 얘 원래 나쁜 년인 거 알고 있었잖아. 지금 한다고 뭐 달라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부터 나쁜 애인데 뭐 달라질 게 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써요? 현성이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써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그 다음에 운성이도 마찬가지야. 운성이도 이런 문제를 만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얘에게도 어떻게 써? 벌을 내립니다. 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황제가 이 합의가 들어온 점이 뭐냐면 명현공주 잘못했으니까 죽여버려. 네 마음대로 해. 그지? 그런데 네 아들 운성이가 네 말을 안 듣는 건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니까 얘는 벌을 내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 뭐야? 네 아들 살려줬으니까 내 딸도 좀 살려주면 안 될까? 뭐 이런 얘기, 이런 합의를 본 게 요 놈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우리 EBS는 지금 운성과 명현공주의 요 지점을 좀 포인트로 줬고요. 그 다음에 그럼 어차피 이거는 내용도 복잡해서 나오지도 않겠지만 나온다면 우리는 어디에? 여기 1대, 여기 2대, 그 다음에 요 밑으로 자식들이 막 태어나거든요? 걔 운성의 자식은 얘 자식은 세광이 이렇게 다 해요. 세시돌림입니다. 태어나는데 우리는 여기 아무래도 소현성전이니까 요 현성과 관련된 요 지점을 좀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요 지점을 눈여겨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좀 복잡한 내용입니다. 이게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아, 시험에 이게 나올까 싶다. 잘 안 나오지 않을까. 그다음에 처음 나온 거라 익숙한 것도 아니어서. 어디? 운명. 운명은 뭐 하는 애냐면 얘는 하늘에 있는 신선이었어요. 신선이었다가 이제 죄를 짓고 적강한 그런 애였습니다. 그래서 자, 됐고. 자, 이제 그러면 EBS 지점만 여기만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이거 좀 지울게. 자, EBS 지점만 한번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자. 자, 중심에는 소현성이 승상이라고 그랬죠? 승상의 지위에 있는 소현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 명현공주와 직접 부딪히죠? 그 다음에 그 아들인 운성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얘들은 일단 가장 큰 죄를 한 것은 누구겠어? 명현공주겠죠? 가문의 질서를 훼손했습니다. 왜냐면 시아버지 욕하는 건 기본. 그 다음 뭐야? 시할머니까지도 욕하는 이런 난리를 치죠? 그러니까 얘는 가문의 질서를 훼손했습니다. 훼손했죠. 그러니까 저런 부인이 나도록 가만히 있었던 남편인 자신의 아들 운성도 마찬가지야. 그죠? 그러니까 얘네 둘을 어떻게 했어요? 훼손을 했으니까 처벌을 해야겠죠? 이쪽 화살표 이쪽에 했다. 그러니까 얘를 처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현공주는 죽임을 면하기 어려운 상태고 운성이는 이제는 깜빵에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승상은 개인 감옥이 있어요. 개인 감옥에 운성을 이미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은 상태야. 자, 그 상태에서 이제 황제가 있습니다. 황실의 권위가 있으니까 이제 말릴 법도 한데 제 지위가 만만치 않은 지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만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네 아들의 죄는 크지 않으니 살려두도록 하라. 근데 명현공주는 큰 해를 끼쳤으니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네 아들은 살려줄게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만류하는 겁니다. 만류하는데 우회적으로 딸은 안 죽였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우회적으로 딸을 죽이지 말아라. 이런 거죠. 그랬더니 소현성이요 거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강상의 도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이거 가만히 내비두면 어떻게 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욕해도 괜찮은 거 아니냐? 그래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되게 난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애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태황후 또는 태부인. 아까 태황후 또는 태부인. 아까 여기 양씨 엄마지. 엄마가 만류합니다. 야, 하지마. 만류합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걔 나쁜 년지 우리 알고 있었잖아. 그런 걸 뭘 그런 얘기하냐. 원래 그거 시어머니한테 욕할 놈이었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직접적으로 만류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써요? 승상이가 임금의 말은 듣지 않았지만 엄마의 말은 효와 관계된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수용을 합니다. 그 얘기를 담은 거였고 얘들이 부정적인 인물이고 소현성 승상이 괜찮은 놈이죠. 요게 현재 우리 EBS에 나온 지점입니다. 그러면 슬쩍 한번 읽어볼게요. 한 번 정도만 읽어볼게. 승상이, 팀장님은 승상 동그라미 칠게요. 승상이 소현성이야. 소현성이 승상이니까 승상을 다른 말로 상서라고 하는 거 본 적 있죠? 똑같은 지위입니다. 똑같은 지위야. 승상이 두 눈을 으깨 뜨고. 자, 그럼 요 앞에가 뭐였냐면 운성이가 부인 형씨한테 아니 저 명현공주라는 애는 쥐가 뭔데 남편을 선택을 하고 이런 싸가지 이런 얘기 한 거야. 그걸 명현공주가 들은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 남편한테 욕하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한테 욕하고 시할머니한테 욕하고 시아버지 뒤져라 이렇게 한 거야. 승상이 눈을 높이 뜨고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무리 공주라도 이렇게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가 뭐였어? 시아버지 죽으라고 하고 시어머니 욕하고 시할머니 욕하고 이거. 곁에 있는 이들은 빨리 공주를 잡아라라. 그래서 얘는 황실의 권위보다는 가부장적 가족 제도를 더 중시하는 겁니다. 말을 마치는 운성이 궁인과 시녀를 꾸짖어 내쳤습니다. 빨리 잡아, 빨리 잡아! 이런 얘기 한 거야, 운성도. 그러자 공주가 크게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공주 다시 동그라미. 누가 감히 나를 범하겠느냐? 황족의 권위를 앞세우는 거죠. 내가 너보다 높은 지위인데 어디 누가 잡아 이거야. 하지만 황실의 지위가 높긴 하지만 가족 범위에 들어가면 시아버지가 더 높은 거지, 그지? 곁에 있는 사람들이 비록 공주를 두려워했지만 승상의 명령을 거역하지 못하고 공주를 핍박하여 전으로 내려오게 하니, 방에서 나오게 한 거야. 승상이 명령을 내려 공주를 사옥에 밀어넣었습니다. 사옥은 개인 감옥. 승상이 즉시 붓과 버류를 내어 상소를 짓고 곧장 묘당으로 들어가 임금이 있는 조정으로 들어간 거겠지? 들어가 먼저 형부 상서 반영이를 불러. 형부는 바로 뭐냐면 법적 근거를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거야. 지금 처벌이 가능한지 이거 따지는 거야. 시아버지를 모욕한 것과 관련된 내용을 법전에서 알아오라 하고, 또 예부상서 오문상을 불러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섬기는 예와, 시아버지한테 죽으라고 했죠.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대접하는 법을 알아오라고 했습니다. 즉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야. 지금 승상이 제일 높은 위치니까 밑에 똘마니한테 시키는 거야. 지금 한편으로 집을 다스리지 못한 죄로 운성을 잡아 감옥에 넣고, 그죠? 이렇게 아내가 날뛰는데 남편이 아무것도 한 게 없지. 그러니까 얘도 죄야, 그죠? 그래서 이 아들도 집어넣었어. 다른 한편으로는 공주의 행동을 금의부에 적어보내고 또 상소 하나를 올려 공주의 모습을 진술하여 죽이고자 하는 뜻을 알았습니다. 얘는 사형받아야 합니다 라고 한 거야. 황제가 표문을 보고 그 상소를 보고 크게 놀라 급히 부황후를 상의했습니다. 부황후니까 황제의 부인이겠지? 그러니까 그 명현공주의 엄마. 부황후는 크게 노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황후 입장에서는 어떻게 써? 황실의 권위가 더 우선인 거야. 아니 필부 소경도 높은 벼슬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소씨 경을 높이는 말이니까. 소경은 어떤 사람이기에 나의 공주를 이렇게 핍박하여 업신여깁니까? 황제가 말했습니다. 황후는 노여워하지 마시오. 소경은 묘당 대신으로 주도권을 잡아 위엄이 짐의 바로 아래에 있어. 태자와 여러 왕들이라도 마음대로 처치할 것인데 하물며 공주가 그 스라에 있으면 방자하게 시아버지를 모욕하고 지엄이를 죽이려 하니 그 죄가 가볍겠습니까? 모름지기 공주를 살리고자 한다면 좋은 말로 소승상을 위로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만일 예에 맞지 않게 노여워하면 반드시 소승상이 운성과 공주를 모두 죽이고 스스로 죄를 정할 것입니다. 소승상은 예사 신화와 같지 않으니 가볍게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드디어 8왕이, 특이한데요, 왕이 순서대로 합니다. 1, 2, 3, 4, 5, 6, 7, 8 이렇게 8왕이야. 8번째 왕입니다. 그게 황족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불려나가 소승상을 타이르고자 하시니 답서에 내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짐의 자식이, 명현공주겠지? 이렇게 패악하니, 도리에 맞지 않는 걸 패악이라고 하죠. 법은 인정이 있을 곳이 아니니 법에 따라 처단하시오, 이런 말이죠. 인정을 베풀지 마라, 이런 얘기야. 경은 마음대로 처치하라. 이게 일종의 승상의 체면을 차려주는 거야. 이거 법대로 해라, 네 말이 맞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다만 운성은 죄가 없으니 용서하고 형씨를 상원위, 그러니까 고위 신하의 부인 상원이를 봉하니 이전과 같이 하지 말고 공주는 국법으로 다스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네 아들은 죄가 없으니까 내가 풀어줄 거고, 그 형씨는 왜 상원위에 봉한다는 건 왜 그러냐면 명현공주가 와서 제1부인을 뺏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제1부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에 공주는 국법으로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건 뭐야? 우회적으로 네 아들은 살려주고 네 아들의 그 부인도 살려줄 테니까 딸도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될까? 뭐 이런 거야. 소승상은 전교를 듣고 화가 조금은 가라앉았습니다. 나를 좀 인정해줬으니까. 사람들에게 공주를 아직 본즉 옥에다 두고 금입으로 옮기는 것을 천천히 하라고 했습니다.
잠깐 일단 좀 천천히 해봐 이런 얘기. 이때 파랑이 상의 명령을 받고, 상은 황제겠죠? 받고는 소승상을 찾아와 보았는데 소승상의 얼굴에 노여움이 어리어 다만 사례하여 말했습니다. 얼굴에 아직 노여움이 있는 거야. 화는 아직 나 있어요. 저는 황족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거늘 어찌 대왕께서 와 보십니까? 조금 반어적인 거죠. 비아냥거리는 거겠죠. 그죠? 내가 황족의 딸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찌 와 계십니까? 뭐 이런 정도. 파랑이 미소를 지며 말했습니다. 승상은 국가의 대신일세. 어찌 작은 혐의로 이런 말을 하는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런 죄진 놈은 죽여야지. 뭐 이런 겁니다. 소승상이 잠자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파랑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영공주가 죄를 지은 것은 소홀히 할 일이 아니나 황상의 낯을 보아 용서하면 안 될까? 야, 명영공주는 그 죽일랜데 아유, 임금의 황제의 얼굴 좀 봐서 조금만 봐주면 안 될까? 소승상은 오랫동안 깊이 생각하다, 그러니까 황실의 권위를 지켜줄까, 가족의 권위를 유지할까 갖고 내적 갈등을 하다가 말했습니다. 원통한 것은 신의 부모를 욕한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능히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어떻게 참아볼래? 나한테 한 건 어떻게 참아보려는데 나의 부모한테 욕했단 말이야. 안 되겠어. 파랑이 웃고 말했습니다. 진실로 공의 말이 옳지만 어찌 마땅한 임시 방편이 없겠소. 그래도 어떻게 안 될까? 상이 임금께서, 황제께서 이미 법을 허락하셨는데 공이 감격하여 인정을 두지 않으면 군신의 도리에 어긋납니다. 즉 황제가 네 아들 살려주는 덕을 베풀었는데 너도 좀 덕을 베풀면 안 될까? 그게 군신 간의 도리 아니야. 주고받는 게. 이런 얘기네. 소승상은 흔연히 웃고 칭찬하고 사례하며 말했습니다. 마땅히 대왕의 말씀이 받들만 하지만 일의 풍속을 교화하는 것에 관계하니 능히 존명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이건 풍속과 관계된 거니까 임금 좀 빠지세요. 파랑이 기뻐하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기뻐할 수가 없겠지. 내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그대가 장차 공주를 죽이면 무슨 면목으로 성상께 조회를 드리고자 하느냐. 너 공주 죽이고 나서 너 임금 얼굴 볼 수 있어? 이런 얘기죠. 소승상이 말했습니다. 제가 비록 잔인하고 악하나 승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강상의 죄인을 없애고 임금을 뱉는 것은 그 법을 무너뜨리는 바가 없습니다. 강상의 도리를 강상이라니까 삼강오륜과 그다음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것을 지키는 것이 또 법을 어기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 성상은 어찌 사사로운 정으로 친하를 꾸짖을 것이며 내가 또한 부끄러울 것이 있겠습니까? 죄를 지은 게 아닌데 부끄러울 거 없습니다. 임금도 좋아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네. 파랑이 잠자코 말없이 돌아갔습니다. 소승상이 곧 형부상서를 불러 운성과 공주의 죄를 해당하는 법을 알아오게 하고자 하였는데 장자 운경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운경 아까 있네. 운경은 아까 화씨 밑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 장자 첫 번째 아들. 할머니께서 아버지에게 글을 보내시어 회보를 알아오라고 합니다. 회보 답장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할머니가 바로 뭐냐면 태부인. 아까 양씨. 드디어 태부인은 클테자입니다. 가장 큰 부인. 드디어 소매 가운데서 꺼내어 받들어 들이니 소승강이 빨리 꿇어앉아 두 손으로 받아 공손한 태도로 갔습니다. 유교적인 효가 가득한 놈이네. 편지에 다음같이 쓰였습니다. 너의 일이 비록 옳지만 공주의 사람 되면 네가 평소에 아는 바인데 어찌 따지겠느냐. 걔 원래 나쁜 애잖아. 지금 따져서 뭐하니? 뭐 이런 얘기지? 모름지기 늙은 어미의 말을 받아들여 운성을 풀어주고 공주를 죽이지 말아라. 소승상이 다 본 후 능히 거역하지 못해 드디어 머리를 숙이고 깊이 생각하는데 구승상이, 동공을 칠게요. 얘는 그냥 사촌, 소승상 사촌이야. 앞에 나와 말했습니다. 형의 도량으로 어찌 주저할 뜻이 있겠습니까? 소승상이 드디어 어머니의 글을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이 이와 같으니 제가 실로 거역하지 못할 것입니다. 공주를 무사히 놓아주면 황제의 친척과 혈족의 교만함과 폐악함을 돋우며 삼강법도를 해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승상이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형은 이른바 충효와 뛰어난 절개를 지닌 군자입니다. 드디어 권유하여 말했습니다. 저는 영돈당 태부인과는 자주 왕래하며 숙모와 조카의 관계에 있소. 숙모께서 어찌 형을 잘못된 방법으로 가르치겠습니까? 형은 모름지기 그 말씀대로 하시오.
소송상이 좋아하지 않으며 마지못해 즉시 명을 내려 운성과 공주를 다 본부 옥중에 가두고 죽이라고 하던 의논을 그쳤습니다. 이때 7왕과 8왕, 아까 황족들입니다. 두 사람이 들어가 아래자 황제가 기뻐했습니다. 즉 풀어줬어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거기 1번, 2번, 3번 있네요. 몇 개 좀 풀어볼게요. 흔치 않은 거니까 지금 풀어야 돼. 헷갈려.